이정우 선수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스타성이 정말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종범보다 잘생긴 얼굴에 1억 1,300만 불의 초대형 계약을 맺는 뉴스는 물론이고 3볼넷을 골라내는 선구안에 6경기 연속으로 출루 행진을 펼쳤는데 수비 중 펜스에 부딪히자 인터뷰에서 기자에게 나보다는 펜스를 걱정해야 하지 않겠나, 나는 펜스가 걱정된다는 말을 하며 미국 전역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아예 샌프란시스코에서 구단주가 버선발로 이정우 단 한 명을 위해 나선까지 달려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와서는 정말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정말 환상적인 중견수다. 우리 팬들이 이정우를 천둥과 같은 박수와 큰 기립박수로 환영하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입모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뿐만 아닙니다. 시즌 시작 전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최악의 계약 2번째로 선정하며 먹튀, 거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으며 악담했던 해설자와 기자는 방송에서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죠. 뿐만 아닙니다. 이정우가 공을 골라내는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취지의 방송이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데뷔 초부터 뭔가를 보여주려고 힘이 바짝 들어갔다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힘을 빼고 원래의 실력대로 뛰고 있는 이정우가 미국인들 눈에도 신기한가 본데요. 꾸준함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오늘은 조금은 설레발일지라도 너무 멋진 스타트를 끊어주고 있는 이정우에 대한 세간의 관심 이모저모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MLB 전문 기자가 이정우에게 공개 사과했던 내용은 속이 다 시원할 정도였는데 이 부분 소상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저의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LA 다저스전까지 마친 이정우에게 쏟아지는 관심은 항상 이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 기자들까지 몰려 쓸데없는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가히 기레기라는 말이 어울리는 수준의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대체로 오타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샌디에고의 다르비슈 공에 안타를 친 기분이 어떠냐 하는 자국 선수들과의 경험을 물었고, 대만 기자들은 타이페이 동구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슈몰이에만 집중한 이상한 질문을 던졌죠. 하지만 이정우는 이들의 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둥글둥글한 답변을 건네며 활짝 웃어 불필요한 구설수를 피한 겁니다. 그 가운데 미국 기자들은 경기와 관련한 질문, 그리고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정우의 컨택 능력과 마인드 컨트롤 능력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요. 이들은 특히 메이저리그 데뷔 초부터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연일 안타를 쳐내고 있는 이정우 선수에게 어떻게 침착감을 유지하는가 하고 묻기도 하고, 어제 수비하다 부딪혀서 펜스에 구멍이 날 뻔했는데 몸이 괜찮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에 대한 이정우의 대답이 아주 기백이 넘칩니다. 수준 있는 한국 KBO 리그 경기에서 많은 경기를 뛴 경험이 있어서 마음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해 기자들에게 1차 놀라움을, 나는 괜찮은데 오히려 펜스가 괜찮을지 걱정이다 라고 답해 2차로 기자들을 빵 터지게 했던 건데요. 전날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던 이정우는 경기 초반 타구를 잡으려고 몸을 날려 뛰어오르면서 펜스와 세게 부딪히는 아찔한 장면을 연출했는데 오히려 펜스가 부서졌을까 걱정이라는 능청스러운 답변이 내놓으면서 부상에 대한 우려를 털어낸 현명한 답변이 내놓은 것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매체 오타니에 대한 질문에도 쿨한 답변으로 응수하며 화제를 모읍니다. 오타니도 다른 선수들처럼 다저스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경기했다고 말한 겁니다. 일본 기자는 뭔가 기대하던 답변이 아니었다는 것처럼 씁쓸한 미소를 짓고 떠나가야만 했죠. 사실 우리 한국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이렇게 덫을 놓는 질문에 유연하면서도 구절수에 오르지 않게 답변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던 전날의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는 오타니는 동경의 대상이다,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선수다 라며 겸손하게 답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오타니의 명성에 개의치 않고 상대팀 선수로서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는 자신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가히 야구계에서 인성 좋고 생활도 바른 또 다른 슈퍼스타가 탄생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이정우 선수가 샌프란과 대형 계약을 맺은 데 대해 과도한 대약이다, 최악의 FA 계약 부문에서 공동 2위다라며 혹평한 언론사의 공식 사과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프로답게 한두 경기 보고 환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6경기를 쭉 보며 메이저리그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하자 스스로의 판단을 철회하는 뜻을 밝히며 이정우 선수에게 공식 사과를 한 겁니다. 메이저리그 전문 기자 존 모로시는 리그 공식 방송인 MLB 네트워크에 출연한 자리에서 샌프란의 신인 외야수 이정우에 대해 말할 것이 있다고 말하며 진행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어 그는 말합니다. 자이언츠 구단 관계자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이정우는 구단의 높은 기대치를 이미 넘어선 모습이다. 특히 다저스 마지막 전에서는 상대 마무리를 맞아 9회 동점 주자로 출루하며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정우가 빠르게 리그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최악의 계약 선수 중 하나로 선택했던 것을 후회하고 이정우에게 사과하고 싶다라고 말이죠. 이정우는 LA 다저스와의 경기까지 마친 첫 주 원정에서 6경기 24타수 7안타로 타율 2한 9푼 1리를 1홈런 4타점 3볼넷 4삼진을 기록하고 있으며 6차례 경기 모두에서 출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타격만이 아니라 본 전공인 중견수 수비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튼튼하고 좋은 기술을 갖췄으며 파워까지 갖고 있다.
시즌 시작 전엔 30홈런까지는 나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어쩌면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반멜빈 감독의 호평도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토트넘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길을 걸으며 리그에 적응하고 있다는 평도 나옵니다. 특히 아버지 이종범이 이정우 선수의 지근거리에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이 미국 언론인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아버지이자 코치인 이종범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로시 기자는 이종범과 만난 이야기도 전하며 이정우의 부모님을 직접 만나뵀는데 두 분 모두 정말 멋진 분들이었다. 바른 품성과 야구에 대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정우 선수가 꾸준한 실력만 증명한다면 다른 어떤 리스크도 없다고 확신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물론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고 멋진 퍼포먼스를 보이자 상대팀의 분석도 치밀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LA 다저스전 초기에 데뷔 두 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타율을 2할 8푼 6리에서 3할 1푼 6리까지 바짝 끌어올렸던 시즌 타율이 다시 2할 9푼 1리로 하락하며 3할 타율이 다시 붕괴된 점을 보면 여전히 긴장이 필요한 시점인 것도 사실입니다. LA 다저스는 첫날 이정우의 타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기에서는 여러 명의 구원 투수가 짧게 이어던지는 이른바 불펜데이로 샌프란 타선에 맞섭니다. 이날 5번의 타격 기회에서 총 4명의 투수를 상대했는데요. 공교롭게도 4투수 모두 이정우를 상대로 메타석 초구를 스트라이크 존에 꽂는 공격적인 피칭을 해서 효과를 봤죠. 이정우는 1회 첫 타석에서 3구 3진으로 물러납니다. 탐색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2회 두 번째 타석에선 볼카운트 노볼 1스트라이크에서 2구를 공략했으나 이루수 땅볼 아웃됐습니다. 고개가 약간 가우뚱해집니다. 이어 5회 세 번째 타석에서도 0대2로 물려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3구 커브볼에 방망이를 냈으나 좌익수 뜬 곡에 그칩니다. 소리가 나옵니다. 7회 네 번째 타석도 3구 3진으로 돌아섭니다. 삼진 아웃이 드문 편인 이정우는 이날 두 차례나 3구 3진을 당해 체면을 구겼다면 구길 수 있는 경기였던 셈인데요. 매 타격 기회에서 초구 스트라이크를 지켜봐야만 했고 투수와의 볼카운트 싸움에서 지고 들어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역시 오바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몇 경기 다 했다고 웃고 슬퍼하고 희비가 교차하냐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한 단 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반에 너무 많이 뛰어서 위협적인 상대로 찍혀버리면 너무 많은 견제를 받아 고의사고나 빈부를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LA 다저스에서 유사한 모습이 관찰된 겁니다. 많은 경기를 치르진 않았지만 시즌 초반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이정우 선수에 대한 특징을 분석해 공유한 결과인 것 같죠. 이정우 입장에서는 이제 초구 스트라이크 존 공략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현지 언론 LA타임즈의 스포츠 기사에서는 이정우를 잡기 위해 키움 히어로즈 시절은 물론이고 휘문고 시절의 영상까지 입수해 타구폼과 플레이 스타일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폭발적인 경기력을 보이는 신인 이정우의 행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다행히 이정우 선수의 강철 멘탈과 부모님의 케어는 이정우 선수를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굉장히 흔합니다. 김민재 선수도 나폴리에 입단하며 유럽 빅리그에 처음 진출했을 때 연세대 시절 플레이 영상까지 입수해 탐구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유의 정신력과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아버지와 어머니, 선배와 처남까지 모두 미국에서 야구 한 가지만을 보며 지내는 멋진 환경에 있습니다. 이 감사하고 멋진 기회를 성공으로 이어갈 수 있길, 몸과 마음 다치지 않고 이번 시즌 행복 야구할 수 있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